이 정교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교조라고 저는 해서 뭐 네. 특별히 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뭐 나쁜 사람들이다 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뭐 문명고인은 뭐 한 서너 명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예, 네. 우리가 현재 그 3명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국정교과서 문제 이전에서는 뭐 학교에 협력도 잘 하고 네. 여러 가지 그걸 그 좋은 관계였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못돼 갔다고 생각하냐면 광우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천성산 터널을 뚫으면서 네네. 뭐 스님이 도롱뇽이 이제, 다 네, 죽는다 네, 뭐 네. 이런 택도 아닌 이야기들이 많이 났고 세월호도 침몰 원인이 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하려고 철근을 안기고 해서 많이 실으라 해서 그게 네. 침몰이 됐다 했는데 네, 인양해 보니까 철근이라고는 117톤밖에 안 올라갔어요. 네. 광우병 또 천성산 터널 뭐 촛불도 세월호의 침몰 네. 여기에서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이 흑우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네, 네. 광우병 수입 소고기 먹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천성산 터널 제가 2번 올라가 천성산에 갔다 왔는데 네네. 도롱뇽들이 잘 살아 있어요. 섭지도 잘 보존되어 있고 네네. 그 850m가 넘는 산을 내가 2번이나 올라갔어요. 철근 문제, 네네. 천성산 문제, 네네. 광우병 문제 네. 이런 게 이 사회를 그렇게 혼란시켜도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난 저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배경에 이제 민노총하고 그렇죠. 정교조가 있는 있는데요. 거죠. 네, 네. 결국은 보수 정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좌파 정권도 결국은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사회, 네. 또 사과도 할 줄 아는 사회. 네. 아 그때 우리가 그 광우병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천승산에도 터널 뚫으면 다 죽는다 했는데 지금 그 반대했던 세력들도 KTX 잘 타고 다니던데. 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너는 KTX 안 타느냐? 그게 어떤 그 세력들이 반대했냐 하면 전국 역사교사 모임 가는 그 단체에서 반대 동조를 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KTX 안 타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명고에 뭐 서울대학교 3명? 야, 2명. 2명이 예. 입학했다는데 그 얘들은 사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우리 학교가 사실은 그 집안 사교육을 경산에서는 뭐 가장 사교육을 덜 시키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데 사실은 그 지방 학교 시골 중소도시는 경산만 해도 대구로 네. 다 빠져나갑니다. 네, 네. 1차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남은 애들을 데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새 특목고니 뭐 자사고니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특별 선발을 하거든요. 네네.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네네. 하니까 서울대학 뭐 40명, 50명 넣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우리 지방에 있는 인문계 학교들은 그게 다 뺏기고 네. 제가 네. 어제 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사교육, 예. 고액과외 예.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고액과외 뭐 수학 고액과외 선생님 찾아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고액과외를 하기로 하면 자기가 예. 부모가 고액과외를 어떤 선생님이 그걸 두 손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이던데요. 예. 그건 싼 거래요. 야. 보통이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던데요. 예.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다 고액가를 맞춰갖고 해갖고 소위 뭐 스카이를 보내준다 이렇게 돼 있대요. 이 사교육 문제, 고액가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 가장 저는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 중에서 잘못된 게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학생부라는 게 있어요. 네. 학생부라는 학생부 걸 전형. 작성하는데 네, 네.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치면 그 성적 점수만 딱 이렇게 넣고 네. 그 석차를 정합니다. 네네. 정하면 그 다음에 행동 발달 사항이라 해서 네네. 뭐 모범적이고 가나다 네, 해서 네, 딱 네, 네. 해놓고 네. 그 신체 발달 정도 이래 하면 네.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럼 저는 그게 기록 경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성적이 나온 거는 그것이 가장 그 공평하고 공정한 평가인데 네. 요즘 수능부라는 것은
실례로 뭐 조국의 조국단이 그 대표적인 예죠. 애들이 뭐 스펙을 쌓는다. 네. 뭐 이런 그 품앗이 스펙 이런 게 해서 정말 특정 그 사회적인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갈라먹기 식으로 네. 애들이 안심하고 좋은 네, 학교를 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은 저는 학생부는 폐지를 하고 네. 과거와 같이 그 통신표를 만들어서 네.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애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공정한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수시 면접을 해보면 예. 학생부가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상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사장님 지금 학생부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학생부 폐지하고 성적만 하는 통신문만 보내라. 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해서 네. 그 면접 과정에서 네. 사고나 이런 걸 전부 그 테스트 해보면 알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선발해야지. 지금 고등학교 고3 담임들은 고3 담임이 진학을 하는지 네. 학생이 진학하는지 모를 정도로 네. 이 그 학생부란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올인해야지. 그 뭐 진학하는데 학생부 작성한다고 그 복잡한 네. 예? 학생부를 작성하는 이거는 빨리 폐지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잡무가 많다고 하는 그 교사들이 그 학생부를 작성하는 그 복잡한 일을 아무 불평 없이 그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건 또 왜 그럴까? 일종의 그러면 인원고 사태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네. 교사가 학생부를 작성하는 갑이 됩니다. 네. 네. 학생은 평가당하는 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교사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그걸 해도 학생이 감히 교사에 대항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인원고 학생들도 결국 3학년 말에 학생을 인사검거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지니까 교사들은 학생부 작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든지 네. 뭔가 그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73학번인데요. 예. 저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가해를 했고 그렇게 이제 입시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책을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부라든가 수시 면접이 좋은 것이 예. 저 책을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억지로도 읽잖아요. 예. 억지로 해서 무슨 뭐 오지 탐험 같은 책을 읽거나 책을 몇 개 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수가 수시 면접할 때 이제 무슨 책을 읽었냐 물어보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성적만 딱 보낸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평가 방법을 성적을 예를 들어서 네. 70% 한다. 네. 그러면 어떤 그 독서나 네. 사회적 활동을 그러면 30%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적절히 배합을 해서 네. 평가를 하면 네. 저는 뭐 100%그 어떤 그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자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네. 요즘 뭐 중학교 자체가 자유학기제가 1학년은 되고 네. 그 뭐 제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 체험 등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다니던 시절에 학창 시절하고는 학교가 엄청나게 변모가 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올인해서 뭐 지식만 가지고 평가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통신표로 해서 평가하자는 거와 현재가 오히려 더 네. 그런 그 수능에 올인해서 매달려서 네. 또 그것도 뭐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 이래서 뭐 수시 모집 같은데 뽑힌 합격된 애들은 학교 와서 지금 합격된데 학교를 소홀히 할 거 안 아닙니까? 오죠. 네.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뭐 그래. 대학 교수들이 그때 특강을 많이 나가는데 그 예. 시기에 그래서 뭐 성적만 갖고 할 수 없고 이제 수시 문제 그게 문제가 있는데 본고사를 부활하는 게 낫잖아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대학에서 본고사를 해서 네, 그 면접하고 객관적인 그렇게, 거 말고 주관적인 거를 평가한다. 섞어서 네. 그렇게 평가하고 옛날에는 대학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본고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좀 믿어도 어떻게 되면 부활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나 제도의 운영을 그쵸. 바랄 네.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늘 그 시행착오가 따르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야 완성된 어떤 제도와 운영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교육부가 네. 이랬다 저랬다 장관만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하는 네. 이것을 한번 크게 반성해서 네. 말만 백년지 되겠지. 네. 이 교육이 조산모사 아닙니까? 네.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정신이 없고 네. 그 학부모들은 특히 참 우리 학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야 네. 무슨 뭐 대학 뭐 진학 설명회에 보면 학생은 하나 없고 전부 학부모들만 모여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학생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모임도 갖고 인터넷상 오프라인상에서 모임 갖고 뭐 대단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 치맛바람인데 네. 공부는 자식이 해야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네. 참 우리가 이렇게 그게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뭐 식당에 가서 양 맞벌이 하는 그런 가정 네. 등등 이런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입시 설명회 가는 학부모는 전체 학부모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는 불공평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 교육만큼은 애들이 달릴 때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해야 되고 기회 균등이 예, 됩니다.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출발부터 아예 너는 요즘 그 조국이 말대로 가재 뭐 네. 붕어하는 식으로 그런 그게 딱 돼버리니까 이게 참 애들이 일찍 절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저 이사장님이 뭐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번 교과서 문제라든가를 겪으시면서 소감이랄까요?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뭐 교과서 문제나 이런 그 대학 진학 문제 뭐 이런 걸 쭉 언급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학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학인데 사학은 원래 그 설립 목적이 근학 이념이 뚜렷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근학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사학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학이나 공립이나 네. 똑같은 성냥감 같은 그런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건 왜 사학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학이라면 사학답게 교장 선생이나 교과 편성권도 있고 네. 교과서 채택권이나 뭐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 학교가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그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여기 뭐 어떤 그 특출한 그런 어떤 그 학생들이 나기가 참 어렵고 나오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그 해외 토픽에 나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결과는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어느 논다. 곳에도 뭐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네. 뭐 그지만 뭐 전무한 상태니까 네. 과연 이것이 잘된 교육인가를 빨리 반성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사학에도 그런 그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 근학 이념에 네. 실현할 수 있는 그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또 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하는 데 대해서 부모나 교육부나 뭐 이거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 모 정치인이 교육부를 이렇게 폐지 무용론 이야기가 있었듯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저도 미국에도 지금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교육을 관장했으면 오히려 더 발전 안 되겠느냐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교육부도 빠지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 사학의 고등학교요, 중고등학교에 교육부에서 그 교사들의 임금을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요? 100% 합니다. 네. 그건 당연히 지원해야 되니 국민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데 네네. 공립학교 학생들도 그 납세자의 아들이고 네. 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납세자의 아들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그 교육을 운영하면서 네. 학교를 운영하는데 사립학교 학생들, 공립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은 100% 지원을 해주고 네.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교사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학생과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네. 국가가 그
수행해야 될 공교육을 사학에 지금 그 대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죠.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공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학교에 뭐 기성예비니 그런 거 내는 거는 비용은 똑같아요? 이거 과거에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예. 사립학교 다니니까 더 많이 내는 그거 없어요? 전혀 과거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고교 평준화 네. 한 이유가 그때는 네. 사립이 등록금도 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재정에 결함이 생기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그때 주겠다. 만들어졌고. 그런 제안 때문에 사학이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먼저 그 모든 예산, 모자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국가가 먼저 제안했어요.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애들이 줄어드는데 학교 다니는 애들이 좀 줄어드는데 그게 앞으로 뭐 저기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런 데서 애들이 학생들이 막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지금 아빠 4, 5년 있으면 그게 뭐 인구 절벽이 당연히 지금 그 인구가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문명고는 줄어들었어요 지금? 예, 그대로입니까? 저희들 학교도 그 과거에 학급당 27, 8명 최초에는 한 30여 명 이상이었는데 현재 24명으로 학급당 24명으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거든요. 네네. 줄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점점 줄어드네요. 낙관하고 있는 것이 네.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선진국에는 뭐 학급당 15명, 그렇죠. 17명 이렇게 네, 해서 네, 애들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그 지도가 용이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학급당 15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이지만은 이런 그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불법 취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게 언어, 문화 네. 뭐 등등의 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수학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네. 중소도시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그 농어촌 기숙형 학교라 해서 기숙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텅텅 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국의 그 취업자들을 일정하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 합법적인 취업자로서 자격을 준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만들어서 아이디어시네. 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유치를 해서 네. 또 그분들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정식으로 네. 그 사람들도 좋아하겠네요. 예, 노동자로서 권리를 좀 찾도록 만들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뭐 취업하면서 또 야간에 고등학교 다닐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방. 그래서 베트남에서 중학교도 못 마친 사람이 여기 온다. 예. 그러면 여기 기회를 줘갖고 너 취업했으면 거기다 학교 다니면서 또 그렇게 해라. 예, 예. 좋은 그 아이디어. 졸업하면 정식으로 네. 당당하게 우리가 교육의 시설이나 교육의 인력도 이렇게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자꾸 우리 안에서만 어떤 이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